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듣고 나시면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싶어지실 거예요. 혹시 이런 분 아세요? 하루 종일 아이고 여기야, 아이고 저기야 투정만 늘어놓는 어른.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지쳐버린 그런 분. 바로 우리 할머니였습니다. 83세 할머니. 평생 투정쟁이로 살아오신 분이죠.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가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 모든 고통을 혼자만 견뎌내셨던 걸까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매일 아침 7시 우리 집에는 어김없이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와 함께 산지 벌써 15년. 처음 몇 년은 괜찮았는데 3년 전부터 하소연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무릎이 시큰거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거워. 솔직히 저희 가족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병원 가볼까요? 아니야, 괜찮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할머니의 늘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이상했던 할머니의 행동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할머니는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집안일은 어김없이 다 하셨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아이고 허리야. 하시면서도 손은 계속 움직이고 계셨죠.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꼭 외출하셨는데 3시간씩 나가서는 고작 과일 조금만 사오셨어요. 두 번째, 우편함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확인하시면서 뭔가 봉투를 옷 속에 숨기듯 하셨어요. 세 번째, 전화가 오면 후다닥 달려가서 방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셨어요. 뭔가 비밀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점점 심해지는 할머니 상태. 최근 들어서는 할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셨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고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화장실 가시는 소리, 물 끓이는 소리가 났거든요. 할머니, 밤에 왜 안 주무세요? 아, 잠이 안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시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평범했던 화요일 아침.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셨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유독 조용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아이고 어깨야 목이야 하시는데 그날은 말이 없으셨거든요. 오늘 장 보러 좀 나갔다 올게. 할머니, 제가 퇴근길에 사올게요.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사야 마음이 편해. 그게 할머니와 나눈 마지막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오후 2시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빨리 와.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였어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저희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상당히 심한 협심증을 앓고 계셨던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 모르셨나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힘드셨을 텐데. 협심증이요? 전혀 몰랐는데요. 그때 번개처럼 떠오른 게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들. 아이고 어깨야. 목이 뻐근해서. 숨이 가빠. 우리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의 일반적인 불편함으로만 생각했는데 간병사 이모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자꾸 서랍을 봐라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 방 서랍을 뒤져봤더니 침대 옆 서랍장 맨 아래에 커다란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우리 가족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장의 병원 진료 기록이 들어있었거든요. 대학병원 심장내과, 병원 내분비내과, 의원 정형외과. 가장 오래된 건 3년 전부터 거의 매달 병원을 다니신 기록들이었어요. 허혈성 심질환 의심, 협심증 진단, 당뇨병 초기 단계, 고혈압 약물 처방, 관절염 악화. 할머니가 앓고 계신 병이 이렇게 많았다니. 1,500만 원의 의료비. 더 충격적인 건 의료비 영수증들이었어요. 매달 최소 3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까지. 3년간 총 1,5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적금 해지 확인서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2천만 원, 두 번째 1,800만 원, 세 번째 1,200만 원, 총 5천만 원.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을 병원비로 쓰고 계셨던 거예요. 봉투맨 아래에는 할머니가 직접 쓰신 작은 공책이 있었어요. 2020년 11월 병원에서 심장이 안 좋다고 한다.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2021년 2월 가슴이 너무 아픈데 허리 아파라고 말하니까 다들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차라리 다행이야. 2022년 3월 밤에 숨이 안 쉬어져서 깨는 날이 많다. 하지만 새벽에 소리내면 다른 가족들 잠 깨울까봐 조용히 참고 있다. 2023년 9월 요즘 정말 힘들다. 하지만 내가 버텨야 한다. 우리 가족들 행복한 모습 보면 그걸로 충분해. 노트를 읽는 내내 온 가족이 울었어요. 숨겨진 약병들. 할머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약병 20개가 넘게 나왔어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관절염약, 소화제, 수면유도제.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많은 약들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이유, 식후에 화장실 가시는 이유, 물을 자주 드시는 이유,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이웃의 증언.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할머니 병원 다니는 거 나는 알고 있었어. 같이 버스 타고 가는 걸 몇 번 봤거든. 그때 나한테 부탁했지. 우리 가족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우리 가족들이 이미 충분히 힘든데 내 병 때문에 더 고생시킬 수는 없다고. 나는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할머니가 쓰러지신 지 사흘째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아파하셨어요?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손자야. 하지만 나는 아프지 않았어. 너희들이 웃는 모습 보면 아픈 걸 잊었거든.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너희들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약이었어. 너희들이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아직도 이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정작 진짜 아픈 건 말할 수가 없었지. 그건 너희들을 정말 걱정시킬 거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네, 할머니. 앞으로는 서로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숨기지 말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나처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이라는 건 기쁜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아픈 것도 함께 나누는 거야. 할머니가 미리 써두신 편지를 간병사 이모가 전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할머니가 너희들과 함께 보낸 15년. 정말 행복했다. 매일 아침 너희들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는 게 할머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일이었어.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늘 따뜻했다. 너희들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서로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숨기지 말고 나눠라.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편지와 함께.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아껴두신 500만 원이 있었어요.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이었는데 다행히 조금 남았네.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써라. 할머니가 마지막까지도. 할머니는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 2023년 10월 30일 밤 11시 47분.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고맙다 우리 가족들아. 정말 행복했다였어요. 할머니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만난 분들이었어요. 할머니가 병원에서 제일 밝은 분이셨어요. 아프면서도 늘 다른 환자들 걱정해 주시고 가족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손자가 며느리가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할머니는 아픈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반찬을 자주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가 병원까지 같이 가주셨어요. 할머니는 당신도 아프시면서
이웃들을 챙겨주고 계셨던 거죠. 2023년 10월 15일 요즘 정말 힘들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 웃는 모습 보면 그래도 힘이 난다.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 나는 정말 행복한 할머니였다. 달라진 우리 가족. 할머니 이후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 안부를 더 자주 묻고 작은 불편함도 나누게 됐고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더 따뜻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할머니가 부탁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 일주기에는 할머니가 가보고 싶어 하셨던 제주도에 갔어요. 여행지에서도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죠. 이제 정말 아시겠죠? 우리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머니가 투정쟁이라고 생각했던 건 미안해요. 이제 알겠어요. 그게 할머니만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걸. 할머니가 아픈 것을 숨기신 것도 이해해요. 우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할머니 마음을.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신가요? 늘 아프다 하시는 분, 혹은 괜찮다 하시는 분. 그분들의 말씀에 오늘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보세요. 혹시 그 이면에 더 깊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시간들일 수 있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을 때 하세요. 고맙다는 말 망설이지 마시고 하세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가장 깊은 사랑은 때로는 침묵 속에 숨어 있지만 그 마음을 알아봐 주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뭔가 힘든 일 있어요?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 이제는 아프지 마세요. 우리가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것 꼭 알고 계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곁에 계신 어르신이 작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신가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작은 아픔 뒤에 큰 외로움이, 큰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괜찮다고 하실 때도 정말 괜찮은지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진짜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깊고 따뜻한 사랑처럼 우리도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정말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할머니, 이제는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오늘의 할머니의 깊은 가족사랑의 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를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